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칠박사의 통통통. 자, 매주 방송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0.25, 0.5, 0.75,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0.25를 우리가 베이비 스텝, 0.5를 빅 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거든요. 근데 지금 0.7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8.6까지 최고 올라갔고요. 이게 4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박사님, 올해 지금 뭐 물가 상승의 이 상황이 어떨까요? 하는데, 올해 상반기 6월이죠. 지금 이제 하반기 7월부터도 올해 1년 동안에 그렇게 좋은 호재,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제 유가와 달러 환율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면서 이 내용 최신판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유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름값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WTI, 브렌트, 두바이가 있는데요. 국제 거래 시세 한번 사항을 보니까 6월 14일 지금 방송하는 시점입니다. 저녁에. 지금 WTI가 1배럴에 121.74, 브렌트 123.08, 두바이 116.64입니다. 참고로 이제 휘발유하고 경유가 뭐 이미 2,000원 넘어선 거는 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진행 중에 있어서 저 최고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2,082.98원, 경유가 뭐 2,083.67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급 휘발유 참고로 2,294원, 거의 3,000원, 2,300원 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만에 포인트입니다. 최고 유가 계속 증가하는데, 자, 우리 박 PD님, 요즘 뭐 그냥 차 갖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기름값이 올라가서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네.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지금 주말에 보면 다 지방으로 놀러 가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 집안에 갇혀 지내던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해소를 위해서 많이들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뭐 자기가 넣었던 기름값에 평균 20, 30% 올라갔거든요. 자, 1년 전 상황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6월달, 2020년 6월달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600원 상승, 40% 올라왔습니다. 경유값은 1년 전에는 1,300원이니까 지금 800원 올랐어요. 60% 이상 됐어요. 자,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박 PD께서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5월부터 엔데믹 됐잖아요. 쪼여있다가 답답하니까 어때요? 놀러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뭐야? 휴가철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여름에 휴가철에 맞물다 보니까 지금 해외여행도 지금 아직까지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연인끼리 아무튼 요즘 그냥 차박이 차 타고 나서 숙박하는 것도 있잖아요. 차박이니 뭐 전국 일주를 그냥 쫙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에 영향하지 않고 당분간 아마 휴가철까지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참고로 고속도로를 갖다 통행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얘기했습니다. 2022년 3월 고속도로 통행량입니다. 3월달 2억 2,800만 대, 4월달 2억 5,700만 대, 5월달 2억 7,500만 대입니다. 그럼 6월달 더 올라가겠죠. 당분간은 하면 제가 볼 때는 7월, 8월까지 이 흐름은 해외여행이 자율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심각한 게 가스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지난달에 가스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음 달 가스값 지금 이번 달 또 올린다고 합니다. 아마 소폭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15, 20%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우리나라 지금 전기값은 지금 올려야 되는데 뭐 한국전력이 한 20조 적자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1분기는 벌써 적자폭이 너무 크죠. 그렇지만 이 부분 정부 지원으로 이걸 막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업 자체에서 어떤 이걸 갖다가 감량해서 줄이면서 요금을 올릴 건지 이것도 한 번쯤 우리 생활에 지금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가스, 원유, 석유, 곡물 시장, 원자재 뭐 지금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전쟁이 당분간 앞으로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할 때 보면 달러 값이 올라가면 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 수입 의존도가 3위로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수출 경쟁력이 있고 또 수입 들어오는 뭐 대표적으로 가스, 원유, 곡물, 밀가루, 옥수수 다 수입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 우리 소비자의 식탁이라든가 외식상에 다 오는데 이 부분의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경상수지, 수출 무역수지가 계속 최근에는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수출도 열심히 하지만 수입하는 달러 상승에 따라서 이게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6월달 진행 중이지만 6월달에 노는 날이 많다 보니까요.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나오고 있어요. 6월달 통계 데이터가. 이제 6월 말이 되면은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은 2주 방송이 이제 6월 안에 끝나지만은 6월 말 되면 아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상반기가 이 상태로 가서 하반기까지 무역 수지면 올해 무역 수지 종합적으로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도 그렇고 물가 상승, 주식 다 뭐예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적신호가 있지만은 한국도 여기에 맞물려 같이 오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지표가 있어요. 아니 잘 나가던 미국이 진짜 올해 막 하더니 지난번에 8.1%에서 7%대로 줄어드는가 했더니 2022년 5월 말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에요. 아마 1980년도면 박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죠. 세상에 없을 때죠. 네. 우리가 뭐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는 미국의 최악의 시기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스태그플레이션은 임금이나 이게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1980년 전후에서 미국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 41년 만에 그 상황이 지금 다시 온다는 지금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국제 유가 관련돼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당장 뭐 우리 곡물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에너지도 있죠. 우리가 보면 한 달 이후 거를 갖다 선물 시장에서 미리 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 기업들은 그걸 갖다 계약을 해놓고. 근데 이제 6월 13일 날 미국의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 WTI 거래를 보니까요. 120.93달러 0.26센트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는 올 연초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24일 오기 전에 전 세계 유가는 최고치가 1배럴에 150달러까지 피크 찍다가 120 전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하는 건 산유국들이 제한된 어떤 산유의 이 배럴이 생산량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늘려야 되는데 점차 또 늘린다는 어떤 좋은 신호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늘리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우리가 기존에 썼던 공급량은 수요량은 있는데 수요량은 있는데 공급량을 갖다가 지금 줄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가격 상승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산유 포함해서 지금 거래 시세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6월 14일 날 저녁 방송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딱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2,500선이 무너져서요. 2,492.97로 지금 코스피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환율을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 세계 거래 대금의 달러가 지금 거래 환율이 높은 것처럼 달러가 안정적으로 갑자기 뭐 30원이 올라갔다 50원이 올라갔다 우리나라 수입이라든가 국제 간에 거래하는 기업들 어떤 외환 레이트의 변동폭에 따라서 이제 득과 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환율 상황 보니까 6월 14일 날 종가 1달러가 1287.50원 다시 급등했습니다. 자, 올해 지금 장중에 제가 볼 때 오늘도 장중에 이제 1292.5원이니까 1300원까지 올라갈 지금 목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5월 중에도 1290원까지 상승하다 지금 다시 지금 1250원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등락폭이 있는데요. 자, 1년 동안의 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30원에서 1290원, 160원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1년 동안에. 자, 3년 동안에는 2020년 4월, 5월에 1250원 하다가요. 다시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다가 2021년 1월에는 1080원, 90원입니다. 그러니까 1080원, 90원 하다가 1240, 50원 하다가 지금 13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불과 2, 3년 사이 25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수출 수입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레인지를 보니까 2014년에 1000원대 하던 것이 2018년에 1060원 최저치를 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전에도. 박사님, 원달러 환율이 제가 이제 글로벌을 한 30여 년 하면서 보니까 1달러가 1100원 전후가, 1000원에서 1100원 전후가 상당히 레인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승하든가 하락하다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자금 유동성이 있다든가 거래 대금
또 이 상품을 팔고 그 다음에 상품을 가격을 갖다가 상품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가격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버티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란다 이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위안 같은 경우는 좀 보호 약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예외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일본의 엔이 그냥 너무 지금 약세예요.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도 지금 뭐 한 950원 정도예요. 100엔이. 그러니까 이제 1달러에 130엔, 이 133원, 134엔까지 가다 보니까 엔이 그만큼 하락하면은 뭐 일본 물건을 팔아서 가격이 싸니까 더 팔리면 좋은데 일본의 상품들이 우리나라의 상품보다도 원화보다도 지금 더 약세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조정했습니다. 국제 간에는 자국 통화가 너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요. 이걸 갖다 일정 수준 개입을 해서 이거 사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뚝뚝뚝 떨어지다 하면 기업 가치 또 환율 가치 너무 떨어지면요.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제 유가와 달러 관계. 그래서 저는 결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국제 유가는 계속 110, 120 올라가면 130달러대까지 계속 상승폭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 1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요. 1,300원 소폭 올라서서 계속 1,200원, 1,300원대에 지금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은 수출 수입이 같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수입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수입의 의존도 중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에너지, 또 곡물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이제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한번 좀 상황 보시면서 또 증권 시세 코스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거기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철 박사의 통통통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